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투머치 토커 중2 최영주입니다. 때로는 오답이 현답일 수 있다. 정해진 답이 아닌 나만의 생각으로 토론을 채워가는 중3 양진서입니다. 토론으로 생각을 깨워 생활의 활력소를 만들겠습니다. 중2 김나연입니다. 친화력 만렙, 넘치는 능력과 자신감으로 토론을 이끌겠습니다. 고3 이서연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진우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박소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위원들 목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제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박소정 변호사입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국회는 행정부, 입법부와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우리나라 국회가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요? 1번 1945년, 2번 1948년, 3번 1953년. 자, 양지소 의원님. 2번 1948년. 2번 1948년. 어디서 봤나요? 역사 시간에 들었는데 1948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공부를 열심히 한 걸로 정답! 우와. 우리 박소정 변호사님께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먼저 보기 1번 1945년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독립을 한 해고요. 3번 1953년은 6.25 전쟁 휴전한 해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국회는 1948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드리도록 할게요. 국회의원을 포함해 대통령, 시장처럼 선거로 뽑는 선출직 공무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시장 임기는 4년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1번 4년, 2번 5년, 3번 6년. 이서연 의원님. 3번 아닌가요? 3번 6년. 네. 그렇게 오래 하고 싶나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좀 네. 들었던 것 같은데 3번 같습니다. 네. 땡! 아닙니다. 우리 최형주 위원님. 1번 4년. 1번 4년. 너무 짧지 않나요? 근데 보통 선거를 하러 갈 때 이제 투표를 할 때 시장 뽑을 때 같이 부모님이 뽑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4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경우죠?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가 당선인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금 전 퀴즈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단 한 번 재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횟수 제한 없이 당선되는 만큼 일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다선 최고 기록은 몇 번일까요? 1번 5회, 2번 7회, 3번 9회. 일단 이진우 의원님. 2번 7회요. 2번 7회. 7번 정도가 제일 많을 것 같다? 네. 땡! 네, 양재서 의원님. 3번 9회 같습니다. 3번 9회. 네.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분은 진짜 그냥 직업이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정답입니다. 야, 9번 당선이면은 3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셨다는 건데 주인공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우리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9번이라는 최고 다선을 기록한 국회의원이 무려 3분이나 됩니다. 먼저 한 분은 1954년에 처음 당선되고 구선 후에 14대 대통령으로 재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고요. 그 외에도 김종필 의원, 박준규 의원이 같은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우리 양진서 위원님입니다. 축하해요. 자,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우승하게 되어서 정말 좋고요. 다음에 또 퀴즈를 할 때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접니다. 네, 이서연 위원님이 오늘의 대표 제안자입니다.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졸업생인데요. 학창 시절 내내 저를 괴롭힌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학인데요.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수학과 친해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봤죠. 하지만 수학은 매번 처참한 성적으로 저를 배신해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수행평가에 내신에 대입 수능까지 끈질기게 제 발목을 잡고 놓질 않아요. 심지어 저는 고1 때 이미 연극영화과를 목표로 정했거든요. 수학이 필요한 진로가 아니잖아요. 저처럼 수학 때문에 괴로워하는 문과생들을 대표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왜 똑같이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괜히 공감되네요. 네. 네, 오늘의 우리들의 민주주의 주제는 수포자 그만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입니다. 과연 우리 이서연 위원의 제안,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은 얼마나 동의할지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왜 똑같이 수학을 배워야 하나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계산기 어플로 충분히 쉽게 퍼센트, 공학 계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나라들이 수학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저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길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수학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으로 바꾸면 자신에게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서 손을 놓게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 야! 네,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요. 수학 몰라도 일상에 지장 없다. 대 아니다 입니다. 덧셈 뺄셈만 알아도 뭐 사는데 지장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수학? 학교 졸업하면 쓸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은 학창시절에 수학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의 레파토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러거든요. 네, 우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께 수학이 좋아하는 과목인지 싫어하는 과목인지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가요? 저는 수학이 확실한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국어, 문학,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되게 애매모호해서 근데 수학은 답이 확실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학이 좋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재밌고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과로 가고 싶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재밌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한마디로 싫습니다. 이진우 의원이 이유 없이 수학이 좋은 것처럼 저도 이유 없이 수학이 싫어지더라고요. 그쵸. 이유가 꼭 필요하진 않죠. 저도 작년까지는 수학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2학년 돼서부터 수학에 함수가 나오기 시작해서 좀 싫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학자가 꿈이어서 이과로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문과 사랑합니다. 네. 벌써 이과생, 문과생이 확실히 갈리는 것 같은데 우리 김나연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국영수 중에서 수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고
그만큼 수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또 좋아질 수도 있나 봐요. 네, 계속 수학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친숙해요. 그래갖고 수학 이리 와면서 되게 푸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만큼 호불호가 분명한 과목이 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만큼 수학을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다, 아니다. 네, 이 논쟁에 대해서 의견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수학을 좋아하는 우리 양진서 위원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수학 공식을 몰라도 사는데 딱히 지장은 없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복잡한 계산을 할 일도 없거니와 만약에 있어도 스마트폰 계산기 어플로 충분히 쉽게 퍼센트, 공학 계산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수학을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졸업해도 쓸 일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같은 것도 만질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전기 공학자를 잘하려면 연립방정식을 잘해야 하고 뭐 건축과 인테리어에서도 삼각함수로 뭐 높이차 그런 걸 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학이 우리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거 보니까 필요 없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정 직업군에서는 분명히 수학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인 오빠가 있어서 집에서 대학에 가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요. 이럴 때도 유용해요. 만약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다, 합격을 하고 싶다 할 때 무조건 과목의 기준을 100점으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 경쟁률, 최저 합격자 대비 나의 점수 비교하면 더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수학이구나 인지를 못해서 그렇지 많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그 친구랑 간식을 먹거나 종이접기 할 때는 비율을 나누기 위해 수학이 쓰이고요. 얼마 전 선거 방송에서는 어느 지역 투표율은 몇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수학이잖아요. 네, 사실 뭐 저는 보면서도 뭐 수학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다 맞는 의견이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토론을 보는 위원장님과 변호사님 표정을 보니까 두 분이 수학을 좋아했는지 아닌지 조금 짐작이 가거든요. 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시키니까 했지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도 수학이 싫어가지고 얼른 문과로 갔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도 수능을 보려면 수학 공부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억지로 겨우 하다가 딱 대학에 입학하고 나니까 더 이상 네. 수학책을 안 봐도 돼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해 공식.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야, 변호사님도 기억이 안 나시네. 완전히 기억을 삭제한 것 같아요. 거봐요. 수학을 몰라도 일상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산증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단순한 계산도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뭐 돈 계산 같은 거 할 때 계산기 항상 켜야 되고. 네, 맞아요. 어릴 때 좀 암산 같은 것 좀 잘 해놓을 거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변호사님의 부모님 중에 수학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수학 선생님이셨거든요. 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수학 잘하겠다.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또 너 당연히 수학 1등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수학과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에는 수학이 문과, 이과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입시 당락에 그래도 수학의 영향이 커졌다고들 하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할 말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VCR로 만나볼까요? 계산 잘하면 산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나 계산은 암산은 엄청 잘해요. 그거는 학교에서 필요한 거지 공부할 때나 필요한 거지 솔직히 이렇게 사회 나와서 생활할 때는 그게 꼭 필요치 않잖아요. 저희 아들이 고2인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한 5학년 정도 되니까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수학을. 근데 사실은 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너 그거
이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대학을 가려면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놓고도 되게 미안한 거예요. 진짜 함수 나오면 어려워지나 보다.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은 어차피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뭐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군이라든가 앞으로의 저기를 뒀을 때 미리 익혀두는 게 나중에 포괄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택하는데, 그런 범위가 좀 넓어질 것 같아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든 이거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생각하고 계산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지 치매가 안 걸리듯이 애들도 똑같아요.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너무 해이하고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뭐 하려는 욕심도 없고 너무 풀어져서 안 좋을 것 같아. 나는 그거는 반대야. 왜 저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 과목과 나뉘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그쪽으로 전공할 아이들은 좀 더 많이 단위를 높게 하고 난이도를, 그다음에 이제 그거와 관련 없는 전공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난이도를 조금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지. 그걸 아예 없애면 아이들이 기초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아예 막아려고 버리면 안 된다.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게 할 수는 없다. 난이도를 세분화하자. 수준별 교육이라고도 말하죠. 지금 많이 AI도 많이 나오고 과학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점점 많이 진화되고 있고. 그런데 수학적인 것이 과학의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난이도도 높아갈 것이고, 예,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더하기 빼기로만 인생을 할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으로 뭐 건축이나 뭐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뭐 그런 계산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솔직히 그게 굉장히 무슨 계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세상 사는 데는 사칙연산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체감할 때 수학은 뭐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거나 약간 그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고 중간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수포자, 뭔지 알죠? 네.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말이 이제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수학 교과서 난이도 지금보다 낮추자 대 아니다입니다. 자, 토론에 앞서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4년 주기로 나라별 수학 성취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은 참여한 세계 58개국 중에 수학이 무려 3위의 높은 실력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학생 역시 39개국 중에 3위를 차지했고요. 대한민국에 수학 능력자들이 이렇게나 많았네요. 야, 3위라니?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수학 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에 4명이, 그리고 또 중학생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무려 6명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무려 수학 과목은 가치가 없다라고 답한 우리나라 중학생도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학 실력이 세계 3위인 것과는 참 대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수학이 싫은데 억지로 하긴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고 있다고는 해도 여기도 수포자, 뭐 저기도 수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들려오니까 이거 수학 교과 과정이 평균적으로는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뭐 이런 목소리들도 사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수학 교과 과정이 각 학년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부모님 시절에는 수학 문제가 단순하고 이제 숫자만 살짝씩 바뀌어서 나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요즘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막 머리를 쓰면서 식을 세워야지 답이 나올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수학 교과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시대에 맞춰가면서 난이도가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선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다시 보면 잘 풀리거든요.
수학 교과서를 더 쉽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년 전 방송된 다큐멘터리가 화제여서 최근에 봤거든요. 내용 중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학생들과 한국 고등학생들이 대결을 하는 게 있었는데 수능 수학 문제를 하버드 수학과 학생들이 풀지 못해 머리를 싸매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확신이 생겼죠. 그래,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다. 수학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꼭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 수학 시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낮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최영주 위원님은 감성에 호소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영락없는 약간 이과생 마인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네,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중에서도 수학 사교육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교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수학만 사교육을 해봤는데요. 시험을 잘 보려면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문제 풀을 속도가 좀 많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속도 좀 높이려고 작년에 6개월 정도 했는데 근데도 안 해서 그런지 이번에도 오늘도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아직까지는 엄마가 봐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중학교 수학은 어려워서 못 봐주실 것 같다고는 말씀하시곤 해요. 중학생이 되면 수학학원에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영어랑 수학 사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랑 똑같이 영수를 좀 주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좋던 싫던 다들 사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면 진짜로 사교육이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교육을 줄이자고 수학을 선택으로 바꾸는 건 뭐 그렇다고 또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생각할수록 좀 복잡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나와 다른 의견인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수학을 좋아하지만 수학이 싫은 것도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무엇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모두 다 억지로 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형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직업 같은 거에서 필요하면 그 직업을 원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배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신 그 퍼센트나 아니면 그래프 아니면 기본 연산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 지금 쓰이잖아요, 많이. 그쵸.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하고 한 중2 때부터 그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바꾸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건 좀 반대예요. 근데 좀 의외인 게 좀 전에는 본투비 문과라고도 하고 수학이 되게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맞지만 수학 과목을 중요시하는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나라들이 수학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블록체인 전문가나 로봇 공학자 같은 직업에도 수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되게 길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수학 발전을 위해서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 안 된다. 저는 제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에게 수학이 어렵지만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것을 반대합니다. 수학은 사고력, 집중력, 논리력 등을 되게 많이 키울 수 있는 과목인데 선택으로 바꾸면 자신에게 어렵다는 이유로 선택을 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서 손을 놓게 될 것 같아요. 대신 수학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면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건 취미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수학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의견을 쭉 종합해보면 수학을 좋아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데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수학을 싫어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야, 오늘은 결과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제안한 우리 이서연 위원님,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변경하자, 이 제안에 대한 정리 발언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학을 싫어하고 못하는 학생이라고 꿈과 목표가 절대로 작은 건 아닙니다. 저처럼 대학 입학과 동시로 수학과 굿바이 할 사람까지 굳이 수학과 씨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로 보내는 수학 시간을 제 목표로 쓸 수 있도록 돌려주세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찬성, 반대, 여러분의 선택 들어주세요. 오, 야, 찬성 2표, 반대 3표. 네,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이서연 의원의 제안은 2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아쉽네요. 이렇게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부결이 됐는데요. 우리 이서연 의원님의 소감 한마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제 주변에는 많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주제를 냈는데 생각보다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슬프네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다들 아싸 수학 없애버리자 이럴 줄 알았는데 만장일치 예상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자, 오늘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의 토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변호사님의 소감도 들어볼게요. 저는 수학을 공부하고 수능까지 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다면 정말 싫은 공부도 이제 참고 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은 부결이 아쉽게 됐지만 뭐 이러한 점이 좀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세상에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준 박소정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